자, 2021년 3월 22일 월요일이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시장썰, 그리고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과 관련된 사항들,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제 좀 괜찮은 도토리, 스몰캡들을 좀 추려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좀 이제 피드백을 주신 게 있었는데, 정말 심심해서 그냥 잘 심심하기도 했지만 요즘 좀 일과 그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봤는데 뭐 리드코프를 잡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리드코프가 최근에 또 잘 갔던 그림도 있는데 다 잘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계좌를 바꾸는 것들은 일부 이제 좀 덩치를 키운 도토리들, 이제 도토리 수준이 아니죠. 이제 싹이 트고 어느 정도 이제 묘목이 돼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여러분들의 계절을 이제 한두 종목이 이제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도토리를 주워 담는 게 중요한데, 모든 도토리가 다, 모든 종목들이 다 수익을 난다고 보신다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좀 정체될 수도 있지만, 일부 몇 개 막 덩치를 만든 종목들은 빠르게 회전을 합니다. 순식간에 덩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뭐 50%짜리가 100%를 만들기도 하고 그 100%가 막 200%, 300%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한번 들어보시면 요즘 조금 시장이 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이 안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잡을 건지, 그리고 미리 앞서서 좀 두 가지만 제가 공지를 좀 드리면, 어, 어차피 저녁에 우리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안 보인다는 분이 계시는데 잠깐만요. 네, 화면이 지금 잘 보인다. 지금 우리 타이틀 화면 잘 보이시는 분들은 1번 한 번씩 눌러볼까요? 네,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잠깐 방송 멈췄습니다. 방송이 잠깐 안 보인다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화면에 나는 문제가 없다. 지금 우리 그 제목 변수 또 변수 영원한 승자 없는 시장 대응은, 제목 잘 보이는 분들은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없죠? 네, 제 PC의 문제가 아닌 걸로 확인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잠깐 좀, 방송 흐름에 잠깐 조금, 네, 멈춘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 준비 막 했다가.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저기 잠깐 또 3000% 빠졌는데, 어, 일단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라디오 방송 듣듯이. 다만 오늘 방송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코인 시장 안에서 뭔가 큰 기회의 뭔가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냥 편안한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제법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영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 네, 개인적인 이제 소견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그 주식 시장도 물론 말씀을 드릴 텐데 코인 시장 관련돼서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주제는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고요. 시장에 대한 변수들. 그리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당부드렸던 사항이, 지난 라이브 방송을 꼭 들으셔야 된다. 제가 뭐 내용이 좋아서 계속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투자는 연장선상에서, 발음도 안 나오네요.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지난 영상 끝나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색깔을 내면서 그 안에서의 원칙, 다소 좀 지지부진하고 지루하다고 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끈덕지게 내 색깔을 시장에서 발산을 하는 투자자들만이 정말 커다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 영상들, 그동안 했던 녹화 방송들이 다 이런 부분들과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한 번씩 들으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조금 빨리 이제 돌리면서 이제 들을 수가 있죠. 네, 빨리 감기가 되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한 지난주 것까지는 좀 들으셔야지 어느 정도 조금, 네,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시장에 영원한 승자가 없다라는 거.
이번 영상에서 아마 그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1월 둘째 주부터 드렸던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또 이건 역시도 그 다음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죠? 저는 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무 불확실성이 강하면서도 그 변수들이 워낙 많이 지금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안에서도 분명히 해법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적 장세로 본격적으로 이제 주총 시즌 끝난 다음에 시작이 되고 있죠, 이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과연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명분과 기대 수익. 기대 수익을 내가 얻어내려면 최소한에 대한 위험 감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위험 관리를 하는 방법들은 제가 지난 라이브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다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퍼나 PBR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 중에 하나지만 퍼, PBR 막 어려운 용어들 막 쓰지 않아요. 막 에비타 막 이런 얘기들 안 합니다. 편안하게 어차피 기업은 기업대로 기업 자체로 우리는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좀 오늘은 좀 중요한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인 시장에 대한 분량이 조금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시가 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한 10시 정도에 잠깐 물 한 모금 마실 텐데 그때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코인 말씀을 처음 드린 게 아니죠. 이따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그죠? 좀 자세한 말씀은. 그래서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이 사람이 무슨 코인 시장 얘기를 갑자기 해. 스노캡 했던 사람이. 그렇다면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도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을 시작해서 심지어 SBS, CNBC 나가서도 조차도 네,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전에 지금에 이제 많이들 나오죠. 막 6천만 원 넘어가고 5천만 원 넘어갔으니까. 근데 1,700만 원 막 이럴 때도 비트코인을 얘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단순히 뭐 비트코인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가상화폐, 블록체인 뭐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과연 투자자라면 어떻게 내가 이 안에서 진정한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오늘 네, 주장 라이브 방송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말씀 계속 드려요. 노출된 금액에 금은 없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라이브 방송 타이틀이었죠. 네. 금액에 금은 없다. 이게 참 금액에 금이 없다. 이미 노출이 된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은 금액을 내 스스로 혼자 찾아야지만이 내 인생이 바뀐다. 투자 인생이 바뀌는 건 내 인생이 다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다 우르르 몰리는 곳에 가고 있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금액에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내 계좌가 조금이라도 변동이 많이 없거나 가능성에 대한 부분조차도 잘 안 보인다면 스스로 한번 좀 반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안 맞다면 나는 남들이 안 보는 데를 갔는데도 그렇다면 이제 분석에 대한 문제인 거고, 기업에 대한 접근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정말 하나조차도 없다면 그거는 조금 이제 그 분석에 대한 방법, 그 과정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대다수는 너무 남들이 많이 몰려있는 쪽에 그냥 좀 편하게 한번 돈을 벌어볼까? 아니면 또 남들이 몰려있으니까 맛집 같기도 하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끌려가진 않았나? 자, 최근에 기사들 위주로 좀 말씀드립니다. 자, 한국 증시 이끄는 개미의 힘, 올해 횡보장에서도 34조를 사들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순매수. 이달 들어서 조정을 받자. 이달이 3월 달입니다. 이번 지금 3월이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어느 순간 주가가 좀 정체가 되어 있는데 서학개미들도 1304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노출된 금액이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상한 기업인가요? 무슨 동네에 무슨 뭐 있는 뭐 가게도 아니고 무슨 벤처 기업 스타트업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실 겁니다. 그죠?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계속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네, 전기차, 글로벌 탑 기업인데 이 기업을 제가 감히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에 대한 전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전기차 관련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중요한 건 심리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은 힘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많은 물량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건 뭘죠? 이 사람들이 손해 보려고 들어와 있을까요? 아니죠. 심리적인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서 난 팔고 싶은데 올라가면 안 올라가니까 지금 뭔가 답답한 거죠. 대형주가 좀 그렇단 얘기예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다. 누군가는 이거를 들어 올려줘야지만이 내가 이제 팔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똑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냥 시장 누구나 이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비싸면 안 사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걸 다 땡겨가지고 과연 이 높은 가격에서 살 가치가 있을까? 그냥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거나 좀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수급에 대한 개념, 수요와 공급. 내가 정말 지갑을 열어서 정말 살 건지 안 살 건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말씀드렸죠? 시총 상위 종목들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려면 작은 스몰캡들은 여로가 올리는데 예를 들면 뭐 한 50억이면 올라가는데 이런 큰 시가총액 덩치가 커다란 기업들 물론 오랜 기간 동안의 조정을 거쳤다가 현대차처럼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그 구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이제 문제인 거죠. 손바뀜이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 이제 손바뀜이 나오려면 강하게 쳐서 올리거나 아니면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서로 빠지겠다고 지금이라도 나는 팔아야지. 이 투매가 나오면서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면 그냥 횡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막 한 5천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몇 호가 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스몰캡이 좋냐, 대형주가 좋냐가 아니라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스몰캡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라간 스몰캡들은 그래서 제가 계속 이따 잠시 후에도 스트래티지 전략 쪽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작년까지 지나치게 올라간 스몰캡, 미들캡들 웬만해서는 그 다 정리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매도단을 드린 겁니다. 그죠? 현금 회수, 현금 압축시켰다가 조금 더 지지부진하고 좀 따분하더라도 현금 좀 쥐고 가자. 이 말씀 드렸던 거죠. 또 내가 시장을 잘 모른다면 또 들어갈 만한 기업이 명확하지 않다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종목 담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종목수 많이 늘려봤자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에서 대응하기 힘드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또 이제 주제인 변수가 나옵니다. 사전적 의미가 어떤 정세나 상황의 가변적 요인, 얼마든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 노출된 변수라면 상관이 없어요. 계산이 가능하고 그 변수에 대해서는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예견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이걸 이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헤징 전략도 나오기도 하고 포지션에 대한 전략도 나오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돌발 변수가 항상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변수가 항상 시장에는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죠?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아무리 안 좋은 변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죠.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특히 상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싶은 분위기 안에서 이런 돌발 변수들이 잠깐 튀어나오면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차트는 어떤 종목의 차트일까요? 최근에 보면 이게 지금 3월이니까 2월, 1월 올해 새해 때는 엄청 세게 달렸어요. 그죠? 정작 작년 하반기 때보다 지수 상승기 때보다 이때 상승률이 정말 세게 나왔는데 거래가 실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계속 위로 치면서 샀다는 얘기죠.
그 이후로 거래가 많이 안 나오고 살짝 거래가 나왔는데 나오면서 신고가를 또 경신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떨어집니다. 자, 빨간색 선은 뭐죠? 외국인들. 초록색 선은 기관들. 1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감과 동시에 얘네들은 팔고 있어요. 정작 개인 투자자들 파란색입니다. 우상향으로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랑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역시 노출된 금액에 금은 없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시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이게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5년 뒤에도 모릅니다. 그건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이 종목이 SK 이노베이션이라는 녀석이라는 거는 분명하죠. 배터리 관련된 종목. 연초에 정말 많은 전문가 분들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어디 여기저기 나와서 저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단 한 번도 해부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잠깐 본 적이 있고 전문 용어들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중요한 건 뭐죠? 전기차 배터리가 전체 전기차에서 얼마나 차지하지가 중요했어요. 전체 비중, 그러니까 단가, 원가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6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야, 그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다면 죽어라 일을 많이 하는데 전기차 그 배터리 업체들만 이익을 많이 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깐 가진 적이 있었어요. 설마 했는데 자, 그 다음 종목은 뭐가 나올지 아시죠? LG화학입니다. 얘는 그나마 외국인들이 버티고 있어요. 기관들만 팔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주가 스몰캡도 최근 시장에서 마이너스 20% 빠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계속 스몰캡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쭉정이가 아닌 이상 스몰캡도 많이 빠져봤자 마이너스 뭐 10몇 프로 20%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찾기가. 아니면 아예 정말 안 좋은 기업들은 그냥 완전 뭐 폭락을 할 수밖에 없지만 많이 올라갔던 것들 뭐 테마주들 이런 거 빼고 그냥 기본적인 근데 이런 대형주들이 평균 20, 마이너스 뭐 30%, 마이너스 27%가 나왔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지금 물려 있다라는 거죠.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자, 폭스바겐 사건이 변수로 이제 터진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직접 만들겠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돈이 되니까. 아, 우리는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업체인데 돈도 많겠다. 우리 이걸 왜 우리가 외주를 줘야 되지? 실제 간판은 우리 폭스바겐 간판을 들고 나가는데 테슬라랑도 협력 안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죠. 그래가지고 테슬라 주가도 그때 폭락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테슬라도 당했던 게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폭스바겐이 야 이렇게 복병이 될 줄이야.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런 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테슬라, LG화학, SK이노베이션 작은 기업인가요? 큰 기업들도 이런 변수에 비켜갈 수 없다라는 것을 처음 물론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변수 앞에 장사는 없죠. 중요한 거는 자, 현대차도 배터리 자체 생산을 검토하겠다. 그만큼 이제 배터리가 전체 그 완성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더라면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짭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인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안에서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과거에 해본 게 있잖아요. 내연기관 쪽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전문적인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라요. 정말 이제 뭐 연구원분들 있잖아요. 막 분석하시고. 참고로 저는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을 탐방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지나치게 노출되고 남들이 좋다 한 곳에 정작 금은 없었다라는 거. 어차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더 그렇죠.
지금 당장의 수익. 물론 시간 지나가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은 없어요. 삼성전자도 그랬으니까. 잠깐의 3개월까지의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뭐 이걸 투자하신 분들께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투자는. 이런 사례들은 나는 좀 피해야 되겠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큼은 분명히 아시지 않을까요? 이런 사례가 작은 사례도 아니고 제가 지어낸 소설처럼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우리 바로 앞에서 매일매일 보는 시장에서 불과 새해가 시작되고 3개월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변수는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투자자라면 거기에 대해서 계산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막상 터졌을 때 리스크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가기 전에 너무 지나치게 노출된 데는, 그리고 주가가 너무 많이 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야 뭐 더 올라갈 거라는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나중에는 이제 깊이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마음고생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선취매가 안 된 투자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1월 달에 들어간 분들은 시세의 이런 흔들림, 투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하락, 심적인 마음고생은 어떻게 이제 보상을 받을 건가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지금 작은 종목들도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LG화학이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 아니라 다른 작은 종목을 오히려 터치를 했더라면 더 높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건지 스스로가 이제 그걸 감내해야 되는 거죠. 자, 실제로 뉴스들은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근데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이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글로벌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 완전 선점을 했다. 글로벌 기업이다. 정말 좋게 포장을 했던 기사를 냈던 기자들. 그런 채널들이 이제는 무슨 얘기죠? 그냥 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기자들이 하는 일은 뭐죠? 예측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져 있는 팩트를 가지고 자기들 감정이 물론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있는 걸 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즉 무슨 얘기죠? 투자는 그 이미 벌어진 다음에 쓰는 걸 가지고 보면 항상 늦을 수밖에 없죠. 기자들 말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처음에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또 추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추천도 추천이지만 기업 좋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시기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변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계산을 뭐 명확하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자, 근데 반면에 이제 폭스바겐 배터리 독립의 창립 5년차 스웨덴 기업은 급부상, 반사 이익을 또 이제 누리는, 심지어는 우리나라 이제 만도 오늘 주가 처음에 땅 뜨면서 시작하긴 했는데 그런 이제 반사 수혜를 또 보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환호성을 치죠. 그런 변수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변수가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이 변수가 아니라 좋은 쪽에서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근데 그러려니 이제 그냥 흘러가는 거죠. 거기에 변수에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애플이 직접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디자인 센터 증설하겠다. 독일에. 직접 우리도 반도체 자립화 속도를 낼 거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총 상위 종목들 글로벌에서 놀고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현금 자산을 쥐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애플이 완성차 플랫폼을 못 만들 것이다? 그 전기차?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가 어떻게 만들어? 애플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업체지. 그죠? 그 처음에 스마트폰을 제가 오늘 시간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첫 프로젝트로 만들 때 그 에피소드들, 일화들을 들어보면 정말 대단해요.
첫 프레젠테이션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것만 봐도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글로벌 탑 1이 된 게 우연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 보니 뛰어넘으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누가 더 막강할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웬만해서는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중국의 폭스콘이나 이런 업체들이 뭐 기밀이나 폭스콘 주가는 안 움직이거든요. 애플 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을 하고 만들어내는 업체들은 그냥 자기 브랜드가 없다면 기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애플이라는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체가 하나의 전체적인 글로벌 플랫폼이 된 셈이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뭐 당장 직접적인 타격이 있지는 않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다른 경쟁 업체들도 그렇고 삼성전자 어느 순간부터 또 삼성전자 관련돼서 좋은 기사들을 쓰다가 안 좋은 기사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을 투자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걸 제가 좀 짚어드리는 겁니다. 10년 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잠깐 열어봤어요. 그때는 삼성전자가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람들이 투자하는구나. 10년이 지났는데도 상장 폐지 안 당하고 오히려 우상향으로 갔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 오케이. 근데 앞으로도 과연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 그 다음은 여러 업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포스코는 지금 안 보이죠? 현대차는 아래로 떨어졌어요. 현대중공업, 근데 조선 쪽 한창 핫할 때였죠, 이때가. 그래서 현대중공업 안 보여요. 현대모비스도 좀 밀려 있고, LG화학은 그나마 이제 배터리 효과로 오지만 변수가 지금 네이버가 올라왔고 SK하이닉스가 올라와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SDI, 카카오, 셀트리온, 기아차 이제 하나인데 한 7개, 8개 종목이 안 보여요. 그죠? 다 밀렸다는 얘기죠. 망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항상 그거예요. 삼성전자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망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온 게 망하지 않는 기업을 찾으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수익 낼 기업을 찾으려고 온 거고 덩치를 더 키울 종목을 찾으려고 온 건데 덩치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과연 그 다음 스텝을 이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룹사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하나 또 말씀드렸잖아요. 지배구조, 상속에 대한 문제, 증여.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좀 고의적인 투자자들을 너무 좀 우습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상 자랑스럽지만 오로지 주주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괘씸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외국인들이 팔걷어 붙이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 이유들이 몇 번 당했기 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막 뭐 물적 분할시키고 뭐 유리한 쪽으로 해놓고 뭐 몰아주고 막 그러니까 그 매출 몰아주고 막 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웬만한 전문가들 아니면 해석하기 되게 어려워요. 마음 먹으면 뭐 진짜 뭐 발행해서 희석시켜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게 피곤하다 이거예요.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량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우량주를 투자할 거야. 우량주에 답이 있어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정말 답이 있을까?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잠깐 입증한 거는 그 우량주가 7개, 8개가 사라진 거. 시총 탑이었던 애들이. 그건 자기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을 이런 변수들이 작은 기업들이야 당연히 막 경쟁을 하겠지만 큰 기업들은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아까 반도체 글로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안심을 했는데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 그런 변수들을 맞이했다는 얘기죠. 과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싸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뒤돌아봤을 때 지금 잘 샀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 영원한 승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불변의 법칙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유일하게 있다면 정말 좋은 기업이 시장에서 시장 왜곡으로 인해서 쌀 때 저렴하게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거. 소위 이제 가치 투자의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그렇게 돈을 벌어 꾸준히가 이제 필요하죠. 앞에 수식어가. 꾸준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 치고 무슨 기법으로 번 사람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웬만해서는 다 시장 대비 계속 저렴한 그 확실한 내가 타이밍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승부도 걸 수 있는 좀 뭔가 배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행운이라는 것도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준비 없이 그냥 뭐 막연하게 나에게 오길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투자자들에게는 일체 그런 것도 없죠.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살짝 무거워지긴 했는데 최근의 이슈 시장에서 계속 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부족해요. 여전히 변동성이 큽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장중 당일 등락률 차트를 잠깐 캡처한 건데 오전이죠, 시간 보면. 여전히 제가 계속 지금 그 카카오 채널에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파란 선 얘가 문제예요. 계속 위로 상방으로 쉽게 못 치고 나가니까 계속 아래 하방으로 계속 끌어내요. 위로 올라가다가도 거의 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선물지수 쪽. 근데 그나마 좀 지난주 화요일부터 좀 바뀐 게 뭐였냐면 좀 다행이다 싶었던 게 이 노란색 선을 안 따라가요. 낙폭이 살짝 먼저 얘부터 강하게 나오죠. 강하게 밑으로 하방으로 나가니까 빨간 선도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죠. 밋밋해지고 플랫하게 끝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데?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선물 지수에 나름대로 내성이 생겼나?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만 빠져도 시장에 뭔 일이 있나? 그래서 막 투매 나오고 막 유도를 했는데 코스닥은 안 빠지고 있는?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 오늘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그림이에요.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걸 좀 봤더니 연기금이 좀 들어온 부분들도 있었고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 좌측이 거래소, 우측이 코스닥이죠. 보면 거래소 쪽은 아직도 좀 매물대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한 3,100포인트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자리인데 코스닥은 내일 자리에서 조금 강하게 예를 들면 오늘 나스닥이 지금 나스닥 선물은 나쁘지 않던데 기술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가면서 코스닥 쪽을 좀 들어 올리면 코스닥은 좀 탄력을 좀 가질 가능성이 높은 개별주들이 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배경이 거래소는 똑같아요. 지금 계속 그 프로그램 매도 물량 계속 한 3천억, 2천억 막 계속 쏟아지면서 누르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남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 보면 연기금이 신기한 게 지난주 16일 때부터 받고 있어요. 16일 또 11일, 12일 그죠? 빨간 게 연기금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이 아래쪽 보시면 네 계속 사고 있죠.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사고 있는 게 어디예요? 계속 줄 매도하고 있는 연기금인데 그래서 그나마 이런 양봉들이 계속 나와요. 코스닥은 뭐 긍정적인 신호죠. 뭐 올라간다면 상당히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니까. 지수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는 다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디커플링, 뭐 우리말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비동조화, 따라가지 않는 그게 좀 나오기를 살짝 좀 바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참고로 다우랑 나스닥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우랑 나스닥도 자, 다우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예, 이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인가요? 그랬는데 안 밀렸죠. 다우는 더 갈 수 있는 탄력이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제 종식에 대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선물 옵션 동시만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컸던 건 아니에요. 예상했던 게 한 3%? 전체? 2, 3% 범주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견조하게 잘 끝났네? 라는 정도. 근데 나스닥은 제가 잠깐만요. 네,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나스닥은 오늘 제가 이제 톡방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혹시라도 오늘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웬만한 변수가 아니면 뭐 금리에 대한 변수는 뭐 노출이 됐다 치더라도 나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가주면 코스닥은 좀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분위기가 그럴 때는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큰 종목들은 조금 이제 묶여 있는 분위기가 나오죠. 계속 그래서 실적 좀 괜찮고 이미 이제 감사 보고도 다 제출 깔끔하게 하고 이제 주총 앞두고 있고 1분기 실적 이제 벌써 1분기 실적입니다. 그죠? 3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올해 2021년 1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계속 기업들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분위기를 살짝 좀 보려고 이미 이제 작년은 끝난 거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작년에 실적 좋은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한 거고요. 기업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작년에 대해서는 조금 살짝 별도로 좀 분석을 하는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정말 좋았던 기업들은 이제 무조건 관심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더 강해졌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리 저는 금리에 대해서는 물론 변동성을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노출이 돼서 쓸데없이 그냥 또 한 번씩 나와주고 이미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가 움직이면 이제 지수는 빠질 것 같아. 근데 과연 미국 쪽에 있는 금융당국이 그냥 놔두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시장 폭락장을 과연 좋아할까?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하겠죠. 왜냐면 큰 손들이 만든 판인데 개인들이 물론 열심히 뭐 동학개미다 미국에서도 막 미국 개미들도 막 움직이고 한다고 하지만 전체 큰 판은 큰 손들이 만들었는데 그들이 자산을 잃는 거를 이거 왜 지금 투자할 데가 없는데 물론 코인 시장이나 이런 데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게 반기는 큰 손들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 코스닥도 잠깐 말씀드렸고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중국 최근에 역시 외교 분쟁 관련된 것도 나오고 있고 지금 미얀마 쪽도 보이지 않는 직접적인 이 정치적인 개입이 워낙 무서운 부분들이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저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얀마 쪽 미국에서는 뭐 계속 얘기할 때 버마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이 정치적인 쪽이라서 오늘 뭐 방송에서는 제가 특별히 준비한 부분은 없는데 뭐 말씀드려봤자 오히려 영향가는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는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여전히 지금 근데 다시 한번 제2의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번 바이든 정권에서도 더 부각되면 부각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견제가 상당히 심하다는 걸 이번에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분명히 투자에 대한 기회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쪽에 저도 조금 더 이슈 관련돼서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금리 쪽 관련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바텀업 투자자예요. 뭐 이걸 뭐 정확하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큰 손들 역시도 시장이 급락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미 뺐으면 이들은 테슬라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빵 관련된 종목들부터 박살을 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방 포지션을 제대로 만들어냈다면 그 안에서 정말 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면 금리를 떠나서 금리라는 이러한 뭔가 수단을 쓰지 않고서도 그냥 밀어냈을 겁니다. 다른 게 변수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분위기만 봐도 야 이거 쉽게 밀어내지는 않을 것 같다. 자금이 너무 풍부해요. 이들도 아직 다 소진을 안 시킨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국내도 비슷합니다. 국내도 비슷해요 여건이. 잘 보시면 이것도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법인 고객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인들.
동학 법인이 등장했는데 월 평균 1조씩 쓸어 담는다. 기업들이 이제 작은 기업들,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주식회사인데 이제 법인을 만든 거죠. 거기에 이제 법인 이제 출자금을 통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잉여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실 대표적으로 국보 디자인 같은 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막 투자 잘했죠. 작년에. 그런데도 투자는 그냥 법인 투자가 되는 겁니다. 걔네가 뭐 운용사나 자문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법인으로 잡히는 거죠. 자, 그리고 금리와 관련돼서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노출된 변수는 역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노출된 금액에 금이 없듯이 노출된 변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 감지를 하고 있고 시장에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 때문에 폭락하는 시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기는 뭐 제가 뭐 쪽집게 뭐 이런 뭐 점쟁이도 아니고 하지만 상식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통상적으로 노출된 변수들은요 어떤 변수가 됐든지 간에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이것 때문에 시장의 운명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항상 돌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급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매수 보이지 않는 매도 얘네가 무서운 거지 눈에 보이는 이 호가창에 보이는 거래량은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올릴 종목은 그냥 올라가 어느 순간 보면 다 소화돼 있을 거고 올라갈 것 같은데도 매수가 많이 받쳐 있는 것 같은데도 떨어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다 빠져 있다라. 그래서 호가창을 이렇게 보면서 매매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노출된 거는 우리가 뭐 그렇다고 너무 막 이제 막 등한시하자, 무시하자라고 뭐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금리 때문에 시장이 막 붕괴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전략적인 부분은 바뀐 게 없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한번 그냥 스킵했는데 지지난주에 갖고 왔던 거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자라는 거예요. 너무 매매 많이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쓱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일단 장중에 시세에 붙는 종목은 따라가지 말자. 근데 매매를 안 할지언정. 그리고 현금 쥐고 있는 게 일단 잘 모른다면 현금 쥐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 내가 팔아야 되지? 작년에 이미 시세 세게 나온 종목들은 그냥 기업이 좋든 안 좋든 최소한 뭐 작년 저점 대비 뭐 한 뭐 최소 3배, 5배, 많게는 막 10배 넘어간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나중에 이렇게 갔는데 내가 이거 한번 노리고 한번 들고 가볼까? 이때 잡았는데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 플러스 몇 프로인데? 그냥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금 쥐고 다른 종목을 갈아탈 준비를 하자. 2번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명분 시장 지배력 있는 기업들. 이때 잠시에도 말씀드릴 텐데 한도크린텍 같이 시장 점유율 전체 50% 이상 차지하는 기업들은 정말 중요해요. 주가가 싸다면 더 중요하겠죠.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내가 시장 점유율 1위야라고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잘 안 나와.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핑계죠. 근데 한도크린텍은 잘 나왔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성장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덜한 기업. 좀 여전히 소외를 받으면 가장 나이스한 거고 가장 고마운 거고 소외까지는 욕심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주가가 뭐 한 작년도 대비 뭐 한 20%에서 한 50% 미만으로 움직여 있다 라면 관심을 갖고 올해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도 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건들지 마시고 그냥 보유, 얘네들은 매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죠. 현실적으로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자, 잠깐만요. 50분인데. 자, 무슨 차트일까요? 잘 보시면 동전주인가? 257원. 근데 불과 몇 달 전에는 10원이었는데 몇 배 올라간 거야? 잠깐만. 25배가 움직였네. 제일 많이 움직인 게 이때. 이 뭐길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게 코인 시장 쪽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죠? 코인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 몇 가지 여기서 얻어야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거는 지난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코인베이스에서 한 달 늦추겠다 해서 3월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어, 블룸버그 쪽 기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지난주에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었고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약 우리 돈으로 120조 원 정도, 11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돼요. 쿠팡이 100조 원 찍었을 때 막 환호성을 찍었잖아요. 환호성을 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인베이스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거래소, 코인 거래소입니다. 우리 증권거래소 같이, KRX 같이. 근데 이건 민간이죠. 창업주가 전체 지금 블록체인 쪽, 그 제가 지지난주 때 한번 라이브 방송 때 보여드렸잖아요. 잠깐 뉴스 쪽에. 전체 거부가 된 17명을 제가 딱 추려서 갖고 왔는데 그 외국 이제 자료였죠. 전체 1위, 3위가 누구였죠? 정작 블록체인으로 돈 번 사람이 아니고 코인 시장, 코인 거래소 창업주들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이 사람입니다. 코인베이스. 이때 잠시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게 지금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 지지난주 보신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업비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비트 주주 관계 막 생각하셨을 거예요. 업비트. 업비트는 두나무라는 업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두나무는 카카오 쪽. 두나무는 참고로 증권 플러스랑 또 장외시장에 있는 주식들도 막 거래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 카카오가 일단 지분 카카오 벤처스에서 지분 제법 갖고 있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한번 두나무 쪽이 잠깐 이제 회자가 되면서 카카오까지 이제 문제를 이제 추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니다 그냥 투자회사다. 우리는 별개의 기업이다. 하지만 지분을 갖고 있죠.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있었죠? 에이티넘 그쪽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발행한 펀드에서 일부 갖고 있고 좋더라. 네. 그래서 그 관련된 VC들이 DS 인베스트먼트를 제외한 DS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걸 투자한 데가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 시장이 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VC들이 앞으로 계속 들썩일 수밖에 없어요. 쿠팡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런 거래소 쪽이랑 이런 기업들 가지고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볼륨이 커지면서 더 핫해졌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ETF 투자할 바에는 똘똘한 VC 하나 정도는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자. 기억들 나시나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저야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DS 인베스트먼트를 이제 포착을 해서 픽을 하긴 했지만 그 외에도 정말 에이티넘도 상당히 좀 네, 저랑도 좀 연이 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되게 괜찮은 기업들이 몇 군데 있어요. VC 기업들이. 그래서 일단은 실적 잘 나오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사람이 중요한데 VC 쪽은 실적 잘 나오는 VC라면 그냥 괜찮구나 라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 아주 아이비 투자나 이런 기업들도 있긴 했었는데 잠깐만요. 우리 기술 투자가 그 일부 갖고 있고 하나투자증권도 그 두나무 쪽에 일부 투자를 했었죠. 네, 이런 기업들 최근에 이렇게 잘. 그래서 미리 이제 팁을 제가 알려드렸던 이제 혹시라도 좀 부지런하게 좀 이제 찾아보시고 이랬던 분들은 이런 두나무 쪽 지분을 일부 갖고 있는 기업들은 좀 움직였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에이티넘도 오늘 잘 갔네요 최근에. 지난주에서 그 가상화폐 쪽 말씀드릴 때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죠. 이런 거래소 쪽과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 했었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도 ICO를 성공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ICO라고 하면 코인을 직접 만들어서 프로젝트 코인을 직접 만들고 메인넷에서 직접 다 서비스를 오픈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화폐 이런 공식적으로 큰 빅3 이제 뭐 거래소나 해외 시장 쪽에 이제 상장을 시킨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다날이 있었죠. 네. 그 코인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페이코인.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거래소 이 업체들이 지금 코인베이스가 이제 지금이 IPO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한 달 미뤄졌지만 IPO가 된 다음에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국내 아마 시장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VC 기업들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쥐고 있는 분들이라면 악착같이 제가 뭐 쿠팡도 그랬고 이게 뭐 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계속.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쥐고 있는지 VC가 그건 좀 볼 필요는 있는 거고, 최소한 유니콘들 2개, 3개 이상 쥐고 있는 기업이라면 웬만해서는 정리하시지 마시고 연말까지 끌고 가시는 걸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 명분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라면 이런 기업들을 계속 빠른 순환매가 돌면서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더 올리면 올리고, 또 VC 기업들의 상장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덩치가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겠죠. 스몰캡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는 이제 ICO 발행한 우리 상장사들, 어, 그리고 두나무의 존재감은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근데 잠시 좀 말씀드릴 거고, 그 ICO 성공한 상장사들, 아니면 이제 직접적인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자회사를 쥐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볼 필요 있는 거고, 세 번째로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직접 제가 이제 SBS에 나가서 그 앵커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비트코인을 사라는 얘기인가요? 비트코인 관련주를 사라는 건가요? 물어보는데 당연히 비트코인을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데 방송상이라서 주식 관련된 또 그래서 관련주들도 좋다라고 했는데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코인 시장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요.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제 방송에서도 이 안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코인 시장 그냥 도박 시장인데 여기서 뭘 하겠어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후회가 되실 거예요. 주식 시장은 아니었나요? 전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주식도 도박으로 말씀하신 분들을 전 정말 싫어하는데 그냥 뭐 소위 이제 여기서 뭐 얼마 땄다라는 표현 쓰는 분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진짜 스스로가 도박장처럼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오늘 뭐 얼마 땄어. 그래서 경마장처럼 막 네, 그러니까 스스로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근데 시간을 이제 막 숙성을 시키면서 가치와 이런 분들은 저는 이제 더 존중하죠. 근데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식도 지금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좋다 좋다 하고 막 누구 벌었다 하니까 막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전에는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주식하면 무조건 패가망신. 큰 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개인들 절대 부자 못 되게 만들려고. 그들은 지분을 그렇게 많이 쥐고 있으면서 개인들은 주식을 하지 말라라니. 예.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더 그랬죠. 거기에 대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중에 좀 재미난 말씀 드릴 것 같고 주식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정말 큰 기회가 있었을 때가 지금은 막 우리가 막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과 스마트한 기관들, 외국인들 막 싸우잖아요. 머리 싸움을 하는데도 여기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또 언제 수익 내기가 쉬웠냐면 심지어 세금과 법 이런 세제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지 않았을 때 막 남들이 막 도박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특근법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행이 돼요.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이거 하나예요.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법이. 법이 없다. 무법천지. 거기선 누가 왕이죠? 권력? 돈 가진 자, 특히 자본시장에서는. 자금력을 갖고 있으면 그냥 힘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잠깐 팁을 말씀드린 거고 오늘도 방송 관계상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양도세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내년부터예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년 1월부터. 그래서 내년 2022년 동안에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코인 시장에서 수익이 났을 때 수익금의 일부를 22%인가 똑같습니다. 자진 신고를 해서 자진 납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21년 12월까지 벌어들이는 시장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즉 현재 세금과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을 안 되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제가 봐도. 근데 하반기까지 아마 큰 손들이 이 판을 더 휘저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또 예상을 해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 되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막 코인을 직접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 거래소 쪽. 자, 아까 코인베이스 상장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이에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최대 주주, 설립자입니다. 이 사람 상장하면 완전 대박 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상장 4월에 앞두고 있어요. 거래소. 이게 지금 블록체인 쪽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17명. 지난번 저희가 라이브 때 갖고 온 자료죠. 국내에서도 업비트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 비썸도 늘어났어요. 그죠? 비썸도 늘고 뭐 코인원이나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볼륨에서는 업비트가 시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하루에 암호화폐 8조 원씩 거래되고 있다. 2017년에 4배이자. 거래 대금이 느니까 이제 수수료가 같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업체들이 예전에는 얘네 잠깐 하다가 없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상장을 하고 있는데 몸값이 100조가 넘는다라는 거죠. 우리 돈으로. 자, 주식시장이 너무 정체다 보니까 대다수의 좀 가진 분들 아니면 심지어는 또 20, 30대 분들이 이제 막 K뱅크로 몰려갔다. 뭐냐면 이게 K뱅크 통해서 이제 그 전자지갑 이 코인 거래소 쪽에 이제 계좌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 덕분에 카카오뱅크에 비해서 뒤처졌던 K뱅크가 같이 수혜를 보고 있더라. 자, 우측은 잠깐 지금 시총 상위 코인들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폴카다. 여기서 아시는 코인들이 몇 개나 있으신가요? 저 이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요즘 주식시장이랑 비슷합니다. 움직이는 코인 시장 움직이는 게.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6천만 원 넘어가면서 주식시장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안 움직이죠. 그 밑에 있는 작은 녀석들이 정말 무섭게 올라가요. 이유가 여기서 뭐 주식시장도 뭐 이유가 있나요? 공시가 하나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은 뭐 한 10%, 7%, 5%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뭐 기본으로 뭐 50%, 60% 올라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 투자를 하시라고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장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투자자라면 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일환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다른 쪽이라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금융의 꽃, 이 바닥에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전반적으로 4차 산업, 혁명도 아니죠. 이미 이제 산업이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4차 산업 안에서. 금융권이 바뀌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아직도 나는 도박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식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오셨는데 똑같이 도박이라고 생각하면 도박인 거고 이 안에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있지? 심지어는 세금 밀린 분들도 지금 가상화폐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막 강남 병원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보면 금액이 막 39억, 40억이래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내년부터 양도세 20%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안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고 시장이 코인 시장도 더 핫해질 수 있는 주식시장이 멈췄기 때문에 여기로 더 들어가는 반사수혜도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코인 시장이 해외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똑같이 ICO가 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시세가 만들어져 있어서 쉽게 움직이진 못할 텐데 국내만 ICO가 된 작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런 코인들이라면 올해 오히려 이런 법이나 세제 안에서도 좀 자유롭기 때문에 많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리스크도 상당히 크겠죠. 갑작스럽게 실제로 그런 코인들이 지난주에 몇 개 있었습니다. 공시 잘못했다가 상패가 된 코인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코인 시장은 이를 각오로 위험 감수죠. 위험 감수를 조금 더 큰 폭으로 넓히고 만약에 하실 거라면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입니다. 1000%가 넘어가요. 한 달. 1000%, 1500%면 16배. 자, 3개월짜리인데 칠리즈 똑같이 되죠. 얘가 거의 독보적으로. 거의 4000% 정도. 자, 6개월 됐는데 똑같이. 1년 됐는데 2만 프로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11,000%짜리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인 거예요. 이걸 좀 감수하시고, 네, 코인 시장도 조금 내가 다른 안목을 갖고 있다면 보실 필요가 있다. 아까 특근법 말씀드리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특근법은 뭐냐면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강한 거래소가 더 강해진다 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즉 특근법이 시행이 되면 기존의 이제 빗썸이나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FM대로 해왔던 고객들을 쥐고 계속 서비스를 해왔던 업비트나 빗썸 같은 애들 쪽으로 다른 작은 뭐 4위, 5위, 6위 됐던 국내 코인 아마 그 마켓들이 거래소들이 문을 닫거나 아마 거기에 있는 고객들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이제 큰 거래소들은 특근법으로 인해서 덩치를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는 정도까지, 즉 많은 기회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제 물어보신다면 제가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또 우리가 주식 투자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 이후로 오늘 이제 좀 다른 안목으로 좀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코인 시장 관련돼서. 그래서 오늘 영상은 네, 잘 그냥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시장 돌아와서 어차피 하나의 그 시장은 똑같습니다. 금융시장에 돌아가는 섭리. 잠깐만요, 몇 시죠? 10시 8분인데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1번 한 번씩 쭉 눌러주시고요. 한 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네요. 간략하게 오늘 스몰캡 쪽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코인 시장 많이 들어가실 분들은 너무 많은 금액보다는 진짜 내가 잃어도 된다 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못해도 이제 법이 시행하기 전에 뭐 11월, 뭐 10월에서 11월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부담 없는 선상에서 막 레버리지 땡기고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작년에는 가능했어요. 작년에 비트코인 판이 만들어질 때는 가능했는데 왜냐면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자잘한 코인들을 핸들링 하실 때는 진짜 난리값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하실 분들이라면 혹시라도 해서 제가 우려해 말씀 살짝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짜 웬만해서 하지 마시고 네. 한번 모니터링 해보세요. 이 사람이 코인 시장 쪽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자, 한도크린텍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죠. 한도크린텍은 참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1위 기업인데 싼 종목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런 기업을 찾는 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저랑 이제 오래 하신 분들도 이 종목 관련돼서는 상당히 제가 좀 리포트나 많이 뭐 방송상에서도 좀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냥 신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소리 없이 조용히. 근데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더 무섭죠. 거래 없이 가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실적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한도크리텍 같이 정수기 이제 국내 이제 카본 필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 50%가 시장 점유율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국내 정수기 렌탈 업체들 있죠. 다 얘네 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 한 10개 중에 5개, 한 6개 이상은 한도크린텍계 제품이 들어간다. 근데 계속 교체 수요가 발생이 되잖아요. 필터기 때문에.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 실적 살짝 보여드리면 작년에 이 실적이 20%가 넘네? 이렇게 나와요. 610억 정도 매출액이 됐고 영업이익이 거의 100억 정도 나옵니다. 이익률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이제 개발한 거 가지고 제품 제조하고 많이 나갈수록 규모의 경제, 이제 원가 대비 이제 벌어들이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원가를 낮출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같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가가 같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실적 계속 좋아지면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같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실적이 꺾일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자금에 대한 성향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기업이 괜찮다면 웬만해서는 끈덕지게 그 모멘텀이 투자 포인트가 없어질 때까지는 들고 가는 건 맞습니다. 수익 극대화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이 DS 인베스트먼트 이제 최근에 3,000원대 무중 적용돼서 3,000원대면 나쁘지 않게 그나마 조금 네,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시적으로는 뭐 한 3,700원, 600원 정도? 한 60%? 50%대 정도는 괜찮죠. 근데 주식수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고 대원미디어랑 D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SBS에 출연을 했을 때 나갔던 이제 소학주로 해서 12월에는 대원미디어가 나갔고 1월에는 DS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나갔었죠. 제 대원미디어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자 일단 DSE가 갈 때 대원미디어가 너무 못 갔어요. 최근에 이제 한번 올라간 다음에 근데 단 네, 참 지지부진하다고 이거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추천했는데 올라갔죠가 아닙니다. 계속 오해들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거 너무 재미가 없죠. 네. 뭐 자기 자랑하는 뭐 이렇게 뭐 자, 그 의미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세 정말 지지부진하고 불안불안하고 올라갔다가 쫓아갔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저는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례. 여러분들도 절대 가급적이면 시세가 나올 때, 거래가 붙을 때 들어가지 말자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밀렸는데 거래는 안 빠졌는데 그렇다면 미래 밑에서 선침해하신 분들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냥 실적 좋고 아직도 투자 포인트가 남아 있는데 카카오 페이지 아직 상장 안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도 아직 안 들어왔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중간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마음고생하고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못 이겨요 웬만하면. 저도 못 이겼는데 말씀드렸죠. 이거 계속 들고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손절이 왜 되는 거예요? 선침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없다가도 이런 스몰캡들은 그냥 두 번 양봉 두 개로 그냥 순식간에 30%? 20%로 올려버리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보유를 만약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실제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복리로 이제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죠. 단순히 20% 올라간 게 기존에 수익 났던 거에 20%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 20%가 아니잖아요. 덩치가 있는 상황에서 20%니까 금방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두 가지를 이 안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 잡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면 이때 올라갔는데 왜 잡지 말라고 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리적으로 못 버티기 때문이에요. 어려워요. 대원미디어 실적도 이렇게 좋게 나왔죠. 야, 네, 2,600억 이상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네, 70억 이상 나오고. 네. 참고로 2년 전보다 1,000억 넘게 매출이 늘었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거.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효과일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이게 아니죠. 이 아래에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관심 스몰캡은 제가 톡방에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뭐 테이펙스랑 조금 이번 주랑 3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좀 계속 관심 가져볼 제가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아마 모니터링을 장중에 할 것 같은데 슬슬 좀 고개 들고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 테이펙스는 계속 말씀드려서 뭐 더 말씀 안 드릴 거고 노바렉스 최근에 좀 움직임 괜찮죠? 그리고 다나와 하이로코리아라고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눌렸다가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노바렉스도 이제서야 좀 조정이 좀 길었고요. 시장이 갈 때 못 갔기 때문에 미리 얘는 또 탄력을 받았었고 코로나 팬데믹 첫 수혜를 받았던 게 건기식이었기 때문에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는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좀 관심 가질만 한데 최근에 관심 가졌던 세력들이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입니다. 손바뀜이 좀 나왔기 때문에 노바렉스가 서흥보다는 탄력이 지금 조금 좋더라고요. 실제 시장점 1위는 서흥이지만 그 다음에 다나와 같은 경우에도 탄력이 좋았는데 지수 하락으로 좀 밀렸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림들. 이런 또 전자상거래 관련된 기업들은 좀 쿠팡으로 인해서 몸값이 밸류에이션이 좀 다르게 책정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아직은 시장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이로 코리아 이런 기업들도
좀 저항대 많이 좀 뚫어가지고 거래가 조금 실리면서 가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 종목들이라서 네 종목 정도 한번 추려봤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또 할애해서 오셨는데 종목 말씀 안 드리면 코인 말씀만 계속 드리다가 종목 말씀 안 드리면 엄청 욕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20개 한 4개 정도 저 가지고 왔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뉴스랑 투자 아이디어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그 법인 고객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삼성증권 쪽에서도 지금 나온 자료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즌이 뭐 빠지든 올라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스포트라이트를 강하게 받았던 기업들은 관심을 안 갖는 게 상책이다. 앞으로 기업이 좋을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1년, 2년, 3년 싹 다 땡겨가지고 시장에 압축해서 가치평가를 한 게 작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워낙 강하게 세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아무리 기업이 좋든 안 좋든 관심을 조금 일단은 좀 배제를 하고 다른 종목들을 관심을 갖자. 자, 네이버 카카오 계속 말씀드리는데 카카오전은 계속 말씀드리겠죠. 카카오가 지금 계열사들 상장 준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뱅크 그리고 네, 쭉 보시면 됩니다. 모빌리티 관련된 얘기도 나오는데 보면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돼서 5월 99,000원 관련된 지금 유료 전환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 같이 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플랫폼의 강점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플랫폼인데 뭘 갖다가 해도 아니면 말지 처리하면 돼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다 돈이 되는 거예요. 뭐 쇼핑 갖다 붙이고 게임 갖다 붙이고 지금 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것도 지금 하는 거예요. 한번 했다가 이제 그런 일환이다. 쉽게 망하지 않는다. 플랫폼 업체들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팁 중에 하나인데 상장 전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시작하면 정말 메인 멤버들한테만 스톡 옵션을 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전 직원에게 줄 때는 상장이 임박할 때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면 지금 두나무에서 그 전 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아직 공식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올해 상장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이게 나오냐면 채굴기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 채굴기 겸 보일러 등장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얼마나 지금 암호화폐랑 가상화폐가 세상에 과거랑 좀 다른 생활에 거의 근접한 이런 막 상품들이나 이런 게임이나 심지어 늘고 있죠. 자, 그리고 기업을 잘 모른다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고 막 찌라시 한 장에 막 듀오백 관련된 막 주가가 막 출렁이던데 아니면 많은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설 돌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업 실적이 조금 어, 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배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막 뉴스를 쫓아가다가는 이런 좀 불상사를 좀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어떤 또 기사인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 기자님은 제가 이제 일부러 욕 먹을까봐 이거 가려놨는데 엉덩이 무거운 삼전보다 뭐 데브시스터즈인가요? 이 주가 탄력 좋은 거 가지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리스크 감수 대비 기대 수익률이 높다면 빨리 가벼운 종목들이 나오는 건 맞다라고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교하는 거는 상당히 욕먹을 짓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스몰캡이냐 대형주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좀 재미난 기사라고 한번 갖고 와봤고요. 한화가 그 니콜라 투자 절반 정리했다라는 거. 일단 그동안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했고 수소차 관련돼서 좀 뭐 미리 뭐 포석을 뒀다 뭐 한창 핫하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죠 잠깐. 근데 절반 정리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실사단을 보냈을 텐데 팔로우 하러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절반을 정리했다는 얘기는 전량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마 난리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절반이면 상당히 큰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니콜라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었으면 계속 들고 가겠죠. 그리고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한창 대형주들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안 좋은 기사들을 이렇게 많이 내요. 보면 막 뭐 팰리세이드 뭐 줄줄이 뭐 크롬 부식 논란 뭐 이런 거 리콜 뭐 이런 거. 근데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요즘 시장의 그냥 트렌드에 맞춰서 나오는 거다.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자들의 이야기에 너무
진짜 팩트는 팩트대로 좀 보는 게 맞고 이들의 주관도 좀 가려낼 수 있는 좀 여러분들의 좀 현명한 네, 해안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카드 업계도 변수를 이제 네, 맞이를 했죠. 페이, 우리 한창 얘기하는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네, 라인이라 이러죠. 네이버 페이. 이제 외상 결제가 가능해져 버리니까, 야, 이거 카드 업계 쪽에서는 매출에서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변수로. 근데 이거 뭐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랑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후불 결제 관련된 거, 페이 쪽. 미래차 대비 못한 부품사,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도 말 되게 많던데. 실제로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다 바뀌고 있잖아요. 이거를 빨리 내가 캐치를 해서 움직여야지만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그 안에서 더 큰 기회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하는 일인데 마찬가지죠. 부품사들이 이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왜냐면 계속 어, 오더 나오는 거, 발주 나오는 거에 계속 맞춰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 전기차로 바꿀래 니들 필요 없어. 그거에 대해서는 예,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그 과정. 그래서 이제 부품사들도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내연기관에 치중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중소형주 그동안 실적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어, 빼는 게 맞는 거고 관심 기업에서는. 정작 근데 인테리어 쪽이나 이제 왜냐면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전기차 쪽이 훨씬 더 내연기관보다 이제 앞에 뭐 엔진에 있는 그런 사이즈나 이런 것보다 더 그 엔진 사이즈가 많이 컸잖아요. 기존에 내연기관은. 근데 작아지면서 실내 공간이 더 넓어지다 보니까 자동차 인테리어 관련된 그런 기업들 실제 미국 시장에서 그런 기업들이 잘 갑니다. 막 인조 가죽 만들고 막 이런 기업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창업 11년 만에 이것도 이제 결제 관련된 업체인데 모바일 결제 솔루션 만드는 업체인데 형제가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기업이 제법 이제 미국에서는 유명한 기업이에요. 근데 상장을 곧 앞두고 있는데 이걸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과거만 해도 이 정도 몸값이면 그냥 한 20조 원, 뭐 10조 원만 돼도 대박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100조 원이 넘어가요. 저도 그러니까 계속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정말 시장의 유동 자금이 풍부하구나. 그러니까 정말 위에서 그 자금들이 쓸 데가 없는 것들을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IPO 시장 쪽이기도 합니다. 잠깐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지금 막 100조 원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버블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언젠가는 나올 수가 있고 이런 IPO 임박한 기업들 물론 최근에 뭐 따상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많이 놓아주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포장 열심히 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뭐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과정 한 1, 2년 이후에 관심을 갖는 게 낫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자, 끝으로 네, 에이콘 멤버십 우리 도토리 클럽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유로운 투자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노크 해주시면 열려 있고요. 다만 모니터 많이 안 합니다. 시장 모니터 많이 안 하고 정말 기업, 바텀업으로 기업으로 이렇게 승부를 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있는 클럽이고요. 정말 여유 있게 시간과 여러분들 투자 생활 하시고 싶은 분들만 노크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대로 포트폴리오 만들려면 짧으면 한 2달 정도, 길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오시자마자 당연히 뭐 종목들 다 담아드리고 싶긴 하지만 시장에 맞춰가지고 저도 좀 이제 융통성 있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탐방이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포지션이나 전략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시기 전에 필히 보셔야 될 게 이제 나랑 성향이 과연 잘 맞을까? 멘토 소개 쪽 보시면 상단 쪽에 잠깐 옆으로 보시면 멤버십 가이드 영상이 있습니다. 소개보다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잘 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네, 10시 딱 26분, 10시 반 전이네요. 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유롭고 편안한 월요일 밤 되시고 저는 내일 카카오톡 공식 채널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